거짓말이 도대체 또 어떠한 업을 지어가지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지 그걸 한번 볼 수 있죠. 거짓말, 망어, 불선업의 과보. 사실 망어라는 한문 용어보다 거짓말 어느 게 훨씬 낫죠. 왜 그러냐면 망어 그러면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용어 같잖아요. 뭔가 고상한 사람들한테나 해당하는 그런 용어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을 앞에다 넣었답니다. 이제 이것 또한 십선업 도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8세기 초 우정국 출신의 학승 실찬안타가 한역으로 번역한 경이죠. 여기서는 이제 용왕한테 부처님께서 말하는 것으로 전개가 돼요. 또한 용왕이여 만일 지난날의 망어 진실하지 못하고 허망한 말을 한 것을 참여하지 않고 망어 거짓말을 일삼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곧 8가지의 악도를 얻게 될 것이니 무엇이 8가지인가? 첫째는 입이 항상 더러워 악취가 품어 나오게 된다. 둘째는 세간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네,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 이 뒤에 부분이 재밌어. 이 앞에는 이제 일상적인 경전 내용이니까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이 뒤에 부분이 상당히 독특하고 개성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셋째는 말을 하며 가벼움이 만들어져 사람과 하늘이 비난하는 것이다. 넷째는 항상 거짓되고 허망한 말로 중생들을 어지럽히게 되어 혼란을 만들었던 과보로 자신도 어지럽고 혼란을 겪는다. 이 부분, 이 내용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항상 거짓되고 허망한 말로 중생들을 어지럽히게 되어 혼란을 만들었던 과보로 자신도 어지럽고 혼란을 겪는다. 이 문장, 이 내용은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부를 해서 또 수행을 해서 본인의 인생 속에서 본인의 삶 속에서 본인의 생활 속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또 사실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을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추측, 상상, 뇌피셜로 또한 이걸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활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혼란을 만드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 그래서 그 혼란을 만들었던 과보로 결국 자신도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과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냥 내피셜로 막 얘기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 두려움 그런 거를 조장해가지고 그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빌미로 해서 그 사람에게 약점을 만들어 가지고 혼란을 겪게 하는 고통을 겪게 하는 과부를 만들면 본인도 그러한 과부를 받는다.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반드시 안 받으면 인과응보가 없죠. 다섯째, 항상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움을 받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또다시 아첨해야 하는 신구의 삼업을 악한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는 말에 진실함이 없어 마음이 항상 초조해진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어떤 서양 사상가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을 초월하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초월하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온전히 살 수가 있대요. 즉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거짓말한 것을 잊어버리고 들통이 난다 이거예요. 들통. 그러죠. 거짓말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실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꾸민 말, 헛된 말,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정말 예리한 관찰이다. 또 아주 정확한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일곱 번째는 말을 하며 존중받지 못하여 사람과 하늘로부터 멸시받게 된다. 뭐 이건 다 알겠죠. 여덟 번째는 어리석어져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억압당하고 조복당하고 끌려다니며 자신의 주관이 없는 노예 같은 삶을 산다. 그런 분들 있죠. 자기 주관이 좀 없거나 자기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 표현이 안 돼가지고 계속 남들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의견에 끌려서 자기는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 끌려가. 그렇게 그리고 또 상대가 억압을 해도 그걸 거부를 못해. 또 반항도 못해. 자기 의사를 아주 똑부러지게 표현도 못해. 그러면서 자꾸 이제 조복당해. 그래가지고 끌려다녀. 그런 분들 있죠. 이 거짓말은 업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덟 가지이니 만약 과거의 잘못을 참여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어리석어 받는 고통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배워도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어리석은 무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이 내용 한 문장 한 문장들이요. 사실은 아주 뼈대가 있는 말들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배워도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배워도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어리석어서 그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거짓말한 업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배워도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본인이 거짓된 삶을 사니까 거짓된 말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참 진리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 안 보였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배워도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어리석은 무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참 이게 중요해. 이게 이 부분이 이 부분 여러분 거짓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도 참뜻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지혜도 못 얻겠죠? 생활의 지혜도 못 얻고 깨달음의 지혜도 얻을 수가 없겠죠. 또 다른 십불선업 도경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마명보살님의 모음으로 일칭 등 한역 번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거짓말이라 하는가? 말하자면 어떤 현상을 본 것에 대하여 혹은 남을 떨어뜨리고 자세히 살펴 알고 나서 그것을 자기 가지기로 다짐하고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연을 갖추면 망어죄가 성립된다. 아무튼 중국 스타일은 좀
그 중국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어요. 인도 스타일, 니까야는 또 니까야 스타일만의 또 있고, 한역본은 한역본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제 짜자자잔, 이제 예, 삶에서 나오는 시불산업의 과보 현상,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큰 맥락으로 또 찾아보도록 하게요. 자,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되는가? 거짓말을 한 업으로 받게 되는 과보. 거짓말을 한 업으로 받게 되는 과보. 거짓말을 한 업으로 받게 되는 과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 거짓말을 한 업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한 업의 비율이 많은 사람이 받게 되는 직업. 직업을 알아볼게요. 의복이나 건물 등 공간을 공간을 가리는 직업이거나 이러한 의복이나 건물 등 공간을 가리는 직업으로 심한 노동을 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 네, 권영수님 어서오세요.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공간을 가리는 직업.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되잖아요. 상대방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상대방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가리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 과보가 의복, 몸을 가리죠. 또 건물이나 어떤 건축물, 공간을 가리는 것을 그런 것에 해당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복이나 건물 등 공간을 가리는 직업으로서 심한 노동을 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 근데 이제 이 노동의 강도는 거짓말한 업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한 업이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상노가다 엄청나게 힘든 노동을 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 이제 거짓말을 좀 적게 한 사람의 의복이나 건물, 공간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좀 힘이 덜 들게 그렇게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직업이, 여기서는 직업만 나왔는데 이 현상은 직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떠한 서랍을 만든다든가 또는 어떠한 공간을 울타리를 친다든가 벽을 쌓는다든가 칸을 막는다든가 그런 행위 또한 여러분들이 왜 하게 되냐? 거짓말을 한 업으로 그걸 하게 돼요. 생활 속에 그게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업의 인과응보 현상 속에서 보면 거짓말하는 업에 의해서 그것이 필요해졌어. 그래가지고 그걸 본인이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돈을 들여서 돈을 소비해서 만들어야 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리거나 공간을 막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든가 그러한 직업을 갖게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 번속이다 이거예요. 거짓말업에 관한 현상이다 이거죠. 그런 분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이나 쓸까 말까 한 텐트 막 사죠. 텐트 사시는 분도 있죠. 그것도 거짓말 때문에 사게 된 거예요. 거짓말한 업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텐트 사서 창고나 베란다 어디 창고 그런 데다가 넣어놓고 그냥 쟁여놓죠. 말 그대로 쟁여놓죠. 그리고 그릇을 산다든가 이 실내에 있는 가구 종류를 많이 산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한 업의 작용, 인과응보 작용 현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이제 하면 옷을 만드는 직업이나
건물을 만드는 직업이나 공간을 이렇게 가리게 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노동력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사용해서 한다든가 꼭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꼭 하게 돼 있다. 뭐 때문에? 거짓말의 업 때문에 하게 돼 있다. 생활 속에서의 의미로 보면 꼭 필요한 거야. 그런데 업의 인과응보 과정에서 보면 꼭 필요하지는 않아. 그런데 업 때문에 해야 돼. 예.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먼지만 쌓여. 예.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무리인가? 예. 거짓말한 업이 많은 무리들은 노동하는 무리들이다. 예. 노동하는 무리.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노동을 많이 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예, 내가 이상하게 힘들게 노동을 많이 한다. 무엇을 하든 그런 분들은 내가 거짓말업이 좀 많이 비중이 많이 있는가 보다. 예, 나도 모르게 과거생, 현재로부터 모든 과거생 중에 거짓말업이 좀 많이 있었는가 보다. 금생에는 거짓말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있지. 그리고 금생 거 이어서 전생 거까지 연계가 좀 돼 있죠. 예.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질병.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질병의 과부가 나타나는가 일어나는가. 피부질환. 피부질환과 어지럼증 종류의 질병을 갖게 된다.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그런 종류의 질병을 갖게 된다. 그리고 피부병, 피부질환을 갖게 된다. 비율이에요, 비율. 온몸이 그냥 그 아토피가 드글드글한 피부질환을 얻는다든가 그러면 그만큼 거짓말에 했던 업의 양이 많다라는 얘기고, 뭐 조금, 약간 그런 거는 거짓말한 거 조금 거짓말한 업에 의해서 조금 생겼다가 이제 지나가고, 또 어지러움증이 평소에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잠깐 어지럽다 말았어. 그건 거짓말은 비율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 업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활. 살만하면 어려워지고 잘 되려다 안 되는 형국. 어둡고 답답한 생활을 하게 돼 있다. 살만하면 어려워지고 좀 패가 풀라 하면은 또 어려워져 버리고 안정이 될 만하면 또 어려워지고 잘 술술 풀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또 콱 맥혀가지고 답답한 상황이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업? 거짓말한 업에 의해서. 이 내용들은 전부 능엄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을 취합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찰한 부분들 종종 이 사이에다가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능엄경 법문을 하시는 스님들도 이런 내용은 안 해줘.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정말 쓸모 있는 거니까. 가족관계.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로 어두운 일이 잦은 가족관계가 형성이 된다. 거짓말을 한 업으로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고 어두운 일이 잦은 가족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행동의 원인. 서로 속임이 서로 무고하는 데서 생겨나고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한 행위로 거짓말의 업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살생원인.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살생의 원인. 아이고, 이거 고약한 거죠. 뭐든지 이 10불선업 속에는 살생의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10선업 속에는 방생의 원인이 들어있고, 이거는 전 세계 어떤 스님도 얘기해주지 못하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살생의 원인은 서로 속이고 무고하여 살생한 행위로 낚시나 사냥 또는 생활 속에 세우는 유, 의복의 재료가 되는 동물, 식물류, 야행성 동물이나 물고기류, 곤충류 등등을 살생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예. 이렇게 하면은 또 바로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자, 살생의 원인 중에 의복의 재료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의복의 재료가 되는 거 뭐예요? 양도 있고 오리도 있고 거위도 있고 토끼도 있고 가죽옷 있죠. 가죽옷. 가죽옷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털을 뽑아 가지고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식물류에도 있죠. 면, 목화, 그리고 모시, 그 다음에 모시만 있는 게 아니라 삼배, 삼배도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그런 종류의 동물, 식물을 죽이거나 해친 행위, 그 살생업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어제 마냥 나는 거짓말 않고 바르게 살고 싶어. 그런데 이상하게 상황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돼.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말에 대한 업의 과보를 또 받게 되는 괴로움을 겪어. 뭐 때문에? 이와 같은 살생업이 있어서. 낚시나 사냥 또는 생활 속에서 세우는 유, 새우, 가재, 메뚜기, 곱등이, 여러분 집안에 습한 곳에 곱등이라는 귀뚜라미 같이 생긴 거 있죠. 그런 거. 속, 세우는 유. 그 다음에 의복의 재료가 되는 동물. 가죽옷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가죽으로 만든 옷이나 털을 뽑아가지고 만든 거위털이나 오리털, 박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업을 받아요. 근데 내가 거위털을 뽑거나 내가 동물을 죽여서 가죽 옷을 만든 건 아니고 사서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소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주 중요한 거짓말은 아닌데 생활 속에서 사사로운 거짓말이라도 할 일이 생겨요. 사사로운 거짓말이라도 할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국화빵 먹고 붕어빵 먹었다고 거짓말을 할 일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국수 먹고 짬뽕 먹었다고 거짓말 할 일이 생기는 정도로 사소한 거지만 그러한 거짓말 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근데 그 거짓말을 하면 업이 쌓인다. 강도는 약해지면 쌓이죠. 쌓이는 건 어떻게 돼요? 양이 많아지면 강도가 세지는 양이 되겠죠. 그렇죠. 새우를 자주 먹거나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새우를 먹을 때 나는 거짓말을 할 과보를 받게 되겠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짓말하기 싫은데 사소한 거라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오겠지 하고 새우를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을 맛있게 해야 할 상황이 오겠지가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매우 난처하게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이게 그걸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맥락적으로 알고서 생활을 해야 생으로 억지로 거짓말을 참여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돌아서면 온갖 거짓말을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줄도 모르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먹은 것이 나중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개하는구나. 그런 상황을 만드는 업이 되는구나. 또 내가 죽였던 어떠한 중생을 죽였던 걸로 인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아주 중한 업이 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구나. 그거를 알아야 내가 사소한 거짓말 또는 중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냥 저절로 느껴버린다 이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하더라도 매우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그래도 중한 거짓말을 만들지 않고 그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발현이 돼가지고 거짓말로 인한 그 업의 고통을 받는 것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에 거짓말했던 그 업을 잠재되어 있는 업을 상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물류. 저는 이제 그 의복이 되는 재료가 되는 동물에서 해가지고 양털 모직으로 됐던 옷 다 이제 그 헌옷 수거함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위털 파카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식물 종류로는 모시, 목화 이 두 가지를 다 키웠어요. 모시는 지금도 있어요. 도랑 뒤에 이 좁은 도량에 온갖 것이 다 있어. 모시는 지금 도량 뒤에 버드나무 그 옆으로 해가지고 모시가 번식을 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어떤 절에서 선빵을 짓는다고 싹 파헤쳐서 버려가지고 그걸 얻어다가 버리는, 선빵 지어버리는 그 자리에 있던 모시를 얻어다가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내리는 오후 2시에 그 절에 가서 스님께 얘기하고 새 뿌린가를 얻어다가 심은 것이 지금 저렇게 번식해 있답니다. 그리고 목화는 씨를 심어서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 목화를 가지고 있어요. 씨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목화씨예요. 목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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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러가지고 꽃 피워서 수확을 한 거예요. 수확. 이 안에 씨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씨가 까맣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심어주면은 이쁘게 꽃을 핀답니다. 이쁘게. 그래서 의복의 재료가 되는 식물류, 목화. 어렸을 때 사실은 제가 목화 씨 안 익었을 때는 그게 먹어요. 달아요. 맛있어요. 상큼하고. 밭에 가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모시떡, 모시송편 어렸을 때 많이 먹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모시도 심어놓고 목화도 해마다 심고 그래요. 그리고 야행성 동물, 밤낚시 가면 야행성 동물을 많이 잡죠. 밤낚시 가면. 그리고 야행성 동물 중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주거 환경 주변에서 흔히 있는 애들 있죠. 쥐, 쥐.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는 모기 등등.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살생의 인연하고 오늘 거짓말의 살생의 인연하고 탐욕의 살생의 인연, 거짓말의 살생의 인연 유사하죠. 도둑질의 살생의 유형. 간이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치게 되죠. 겹치는 그런 원인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낚시나 사냥 또는 생활 속에 새우눈류, 의복의 재료가 되는 동물, 식물류, 야행성 동물이나 물고기, 낚시나 사냥 또는 생활 속에 새우눈류, 의복의 재료가 되는 동물, 식물류, 야행성 동물이나 물고기류, 곤충류 등등을 살생한 원인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한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현상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현상을 이루는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거의 10가지 다 해당이 돼요. 10%는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거짓말, 어쩔 수 없이 중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걸 좀 참고로 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문제를 제기했으면 해결 방안도 얘기를 해줘야 올바른 대안자가 되겠죠. 문제만 제기하고 답은 안 알려줘. 해결할 방법도 안 알려줘. 또 몰라, 본인도. 그건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싸가지가 없다. 그냥 문제를 제기를 했으면, 문제를 제안했으면 해결할 방법에 대한 것도 제안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머리만 아프잖아요. 이제 해결할 방법, 즉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음을 쓰는 복, 마음을 어떻게 먹어서, 어떻게 마음을 내서 복을 만들 것인가. 서로 속이지 않고 무고하지 않으며 깨끗한 마음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한다. 이렇게 많이 배우죠. 이거 잘 안 돼. 이론상으로는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아. 근데 하려고 하면 안 돼. 왜? 육군이 막어. 예. 육군이 막어요. 육군이 먼저 앞장서 버리기 때문에 거짓말이 이미 일어나 버렸어. 그리고 나서 아차, 거짓말 또 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바로 육군으로 할 수 있는 거. 육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보시행을 하는데 의복이나 주택, 각종 건물 등 공간을 가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노동하는 무리에게 보시를 해준다. 물론 불자로서, 불교의 종교인으로서 법당에 가서 불자남에 또는 법상에 보시를 하고 108기도도 하고 3기에 기하셔서 기도도 하시고 연불도 하시고 하는 거, 108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참회기도 하시는 건 당연히 해야 할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수행자인 스님들에게도 보시하고 그건 당연히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주택, 각종 건물 등 공간을 가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노동하는 무리에게, 노동하는 사람에게 보시한다. 무슨 보시? 상황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커피 한 잔 보시할 수도 있고, 식사,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옆에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이제 점심 공양을 하다 보면은 온갖 노동하시는 분들이, 온갖 분들이 와요. 그러면은 저와 금실장님이 눈치를 샥 하죠. 그러면은 그분들의 밥값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들여서 보시를 해요. 보시. 항상 최대한으로. 왜? 보시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악업을 상쇄시켜주고 소멸시켜주고 복덕이 증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점심 공양을 보시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예, 잊지 마세요.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예, 육군으로 하는 거죠. 예, 행동으로 하는 거죠. 예, 의복이나 주택, 각종 건물 등 공간을 가리키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노동하는 무리 또는 사람에게 보시를 한다. 음료수도 좋고 붕어빵도 좋고 국화빵도 좋고 점심 공양도 좋고 저녁 공양도 좋고 때로는 예, 옷 같은 것이 새 옷이 있어. 근데 나는 안 입어. 선물을 받았어. 라벨도 안 띄었어. 예, 그러면 선물하셔도 되잖아요. 예, 선물하셔도. 추운 데서 이러셔. 그러면 따뜻한 옷이 있네? 그럼, 이거 입고 이러시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옷을 다 태웠다가 태우기도 하고 보시도 하고 번호 수거합니다 넣기도 했다가 다시 또 선물 돌아가요. 또 있어요 이게 옷이. 예, 계속 회전을 해요. 항상 그렇게 돌아요. 자, 이제 방생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예, 거짓말에 대한 업을 상쇄시켜주는 방생.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생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방생으로는 새우는요, 의복의 재료가 되는 동물, 식물류, 야행성 동물이나 물고기류, 곤충류 등을 방생해주면 된다. 예, 아주 다양하게 있겠죠?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예, 특정 동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인연 따라 해야 된다. 예, 인연 따라서 특별히 어떤 걸 하면 좋다. 참 댓글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보고 계신다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미꾸라지를 방생하면 공덕이 없다라고 누가 그러던데 정말로 공덕이 없습니까? 복덕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밥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옷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우산 장사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고 채소 장사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고 온갖 과일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듯이 미꾸라지 방생하면 복덕 공덕이 있을 것이고 붕어 방생하면 붕어 방생에 복덕 공덕이 있을 것이고 잉어 방생을 하면 잉어 방생하면 복덕 공덕이 있겠죠. 그 미꾸라지를 방생하면 복덕과 공덕이 없다라고 한 그 사람이 척신이지 척신. 생명을 살리면 그 속에는 다 있잖아요. 다양한 복덕과 공덕이 들어가잖아. 그런 어리석게 그런 말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누가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미꾸라지가 들으면 천인공노할 얘기지. 나는 목숨 아니냐? 미꾸라지가 모기 애벌레를 먹어요. 모기의 애벌레를. 미꾸라지가 물속에 쩍잖아요. 개울에 모기가 득세를 해요. 내연모기까지. 나중에 이제 그런 미꾸라지 방생하면 안 된다는 사람 나중에 이제 뇌염 걸려가지고 아플 거야.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야. 그럼 과부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생을 할 때는 차별과 분별 두지 말고 평등하게 모든 생명은 부처님께서는 하다못해 허공까지도 행복할 그 자유가 있다. 평등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복덕 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유지가 된다. 권속이 온전히 유지가 된다.
착한 법치 항상 한다. 믿음이 온전히 유지된다. 어떤 법도 해하지 못한다.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다. 어떤 술수도 해할 수 없다. 사실 이 부분 좀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이 말. 예.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면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거짓말을 않고 살기 때문에 약간의 거짓말도 상대방이 하게 되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예, 바로 알아버려요. 하얀 옷에 먹물이 톡 튀면은 바로 튄 것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것도, 어떤 거짓말도, 어떤 속임수도 바로 알아버려요. 예. 제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속여가지고 교활하고 교묘히 속여가지고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해쳤더니 어떤 사람이 교묘하고 교활하게 저를 낚아가지고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그리고 전개시키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아 이거 함정인데 함정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속임수 같은데 하면서 끌려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딱 걸려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겪어. 예. 안 돼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놓쳐 여러분들이 인과응보, 인과연기적 무아의 존재라는 것을 즉 업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 업의 작용에 존재라는 거, 무아라는 거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깨닫기 전에는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업의 작용 현상 속에 끌려가는 존재예요. 무아야. 예, 여러분 고유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업의 흐름만 있을 뿐이지 판단조차도 그걸 놓쳐버려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참아야 할 고통을 만나지 않는다. 예,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다 얘기예요. 참을 일이 없다. 이거 아직 안 올라갔네. 참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욕하라 많이 듣죠? 뭔 인욕을요? 인욕할 일이 없는데 예? 인욕할 일이 없다잖아요. 인욕할 일이 없는 쪽으로 우리가 복덕을 지어야지 인욕할 일을 만든 업을 지어서 인욕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 부처님께서 인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세계는 관심 없고 인욕할 세계만 관심 있는 거예요? 왜 참고 살아? 참을 일이 없이 살아야지. 참을 일이 없는 쪽으로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이거 참다 보면 속병 들고 속병 들다 보면 죽어요. 네, 그냥 죽나 아파서 죽으니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겠지. 네,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어. 종류별로. 어떤 사람은 밥하고 약하고 비벼 먹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예. 진짜 밥에다가 약을 막 넣어 갑자기 그래갖고 승질이 막 내가 나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같이 먹더라고요. 막 옛날에는 특히나 1900년대, 1990년대 그때 2000년대 초기 같은 경우는요. 나이 드신 분들 진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됐었어요. 약이 무슨 혈압약 무슨 약 해가지고 참아야 할 고통을 만나지 않는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집중이나 술책으로 해칠 수 없다. 집중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번역이. 예. 그래서 이거 어쨌든 그대로 옮기긴 옮겼어요. 왜 그냥 번역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옮기기는 옮겼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뭔가 오타이거나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뒤에 술책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어떤 집중이나 술책 으로 해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힘든 노동으로부터 벗어난다. 아, 내가 정말 힘든 노동을 하고 살아요. 노동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일용 공사 현장의 노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적 노동도 해당이 돼요. 두뇌 노동, 예, 사무직, 예, 사무직도 과로사로 많이 돌아가시잖아. 그거는 아주 힘든 예, 두뇌 노동을 해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급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게 노동을 하고 산다. 예, 지적 노동이든 육체적 노동이든 힘들게 노동을 하고 산다 그러면은 무슨 업? 살생업부터 봐야 돼요. 예, 거짓말한 업인데 거짓말 업인데 살생 원인으로는 이런 살생 원인이 있었구나. 서로 죽이고 무고하여 살생한 행위로 낚시나 사냥 또는 생활 속에 새우, 눈류, 의복의 재료가 되는 동물, 식물류, 야행성 동물이나 물고기류, 곤충류 등등을 살생한 원인으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중한 거짓말들을 해서 그 업으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진단을 하셔서 다시 거꾸로 새우, 눈류, 의복의 재료가 되는 동물, 식물류, 야행성 동물이나 물고기류, 곤충류 등을 방생을 해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더러운 일로부터 벗어난다. 예. 내가 이상하게 더러운 일만 해. 이상하게. 예. 그것 또한 그러한 살생업이 있었고 그러한 거짓말의 업이 모여가지고 더러운 일을 많이 하게 된다.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했었어요. 방생도 하면서 거짓말도 안 하면서 더러운 소똥걸음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소똥걸음을 주면 나무를 캤던 업도 상쇄가 되고 나무에 열매를 먹었던 거, 나무를 잘랐던 거, 풀을 뱉던 거, 풀을 뽑았던 거, 거짓말을 했던 것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또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사음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노동. 극단적인 노동을 하고 그 더러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 참고 살지 마세요. 참을 일이 없는 참을 일이 없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방생하고 방생하고 새우는류, 의복의 재료가 되는 동물, 식물류, 양수용 동물이나 물고기류, 곤충류들을 방생하고 보시행으로는 의복이나 주택, 각종 건물 등 공간을 가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노동하는 무리에게 보시하고 서로 속이지 않고 무고하지 않으며 깨끗한 마음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공부해서. 오늘 또 10선업 도경 중에 10불선업의 거짓말 거짓말